네, 이제 세 번째 수업입니다. 채권 수업 오늘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투자 전략, 투자 형태에 따른 전략은 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투자 자세에 대한 분류로서 소극적 투자 전략이 있고 적극적 투자 전략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이렇게 단어만 봐도 좀 쉽게 이해는 될 건데요. 이 또 소극적 투자 전략의 종류에 대해서, 적극적 투자 전략의 종류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면 매칭 전략, 사다리형 만기 전략과 같이 채권의 이자율을 중시하는 만기 전략들은 전형적인 소극적 투자 전략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딜링이나 교체 매매 등 추가적인 자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동반되는 투자 전략이 적극적 투자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바벨형이나 불렛형 만기 전략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본 손익을 위한 투자자의 노력 유무에 따라 소극적 또는 적극적 투자 전략으로 또 양분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칭 전략이 되겠습니다. 매칭 전략이란 보시면 필요한 현금 흐름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채권 만기나 듀레이션을 결정하고 투자기간 동안 금리 변동으로 인한 손실의 가능성을 제거하여 투자하는 전략을 매칭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가겠죠. 왜냐하면 만기에 맞춰서, 만기나 듀레이션에 맞춰서 전략을 짜니까. 그래서 전체 현금 흐름의 듀레이션 수준을 일치시키는 면역 전략과 세세한 미래 현금 흐름을 모두 일치시키는 현금 흐름 일치 전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매칭 전략은 소극적 투자 전략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소극적인 투자 전략 중에 사다리형 만기 전략이 되겠습니다. 사다리형 만기 전략은 보유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와 만기 금액 등의 현금 흐름들을 각 기간별로 분산시켜서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장기채 투자를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단기, 중기, 장기채 등 만기별 채권을 골고루 균등하게 보유한다 해서 소극적 채권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단기 채권, 중기 채권, 장기 채권을 분산해서 보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맞추어 낸다 라는 것이 사다리형 만기 전략입니다. 다음은 바벨형 만기 전략, 불렛형 만기 전략입니다. 바벨형 만기 전략은 유동성이 높고 금리 위험이 낮아 긴급한 현금 흐름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단기채 가지고 있고요. 또 수익률 수준이 높으며 경기가 좋지 못할 경우 타자산과의 전체 포트폴리오 성과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장기채 보유를 병행하는 투자 전략이다라고 해서 밑에 그림 보시면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흡사 엽기처럼 바벨처럼 생겼죠. 그래서 바벨형 만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런 바벨형 투자 전략과는 반대로 중기채 위주로 채권을 보유하는 불렛형 만기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만 가득, 이게 불렛은 총알이란 뜻인데 총알과 비슷하게 중기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만기 전략은 비교적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매칭 전략이나 사다리형 만기 전략에 비해서는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이 높은 편이나 그만큼 위험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형 투자 전략이 어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렛형 투자 전략이 어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전략인지는 외워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채권형 펀드가 뭐죠?
우리 펀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펀드란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대신하고 그 수익과 손실을 투자자와 함께 나눠 갖는 그런 간접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펀드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펀드에는 채권형도 있고 주식형도 있고 이런 게 섞인 혼합형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형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데 채권형 펀드란 채권의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주식형 펀드란 주식의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부동산 펀드란 부동산의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펀드 중에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고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채권형 펀드는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자산에만 투자하여서 수익을 올리는 펀드를 말합니다. 펀드에 투자하는 고객들의 경우 투자 설명서 중 벤치마크의 종류, 편입 가능한 신용 등급 수준, 펀드 매니저의 운영 스타일 등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벤치마크 중요하고 편입 가능한 신용 등급 수준도 중요하고 펀드 매니저의 운영 스타일도 중요하니 이런 걸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벤치마크의 이해입니다. 벤치마크에 대해서는 우리 벌써 지난 수업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벤치마크에도 많은 수익 채권이 존재하며 이 종목들은 다음 그림과 같이 잔존 만기별 채권 종류의 신용 등급별로 구분된 섹터로 나누어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벤치마크가 뭐죠? 제가 이전에 배웠지만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기준.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이 10% 만약에 났다고 했을 때 이게 수익률이 잘난 건지 못난 건지를 판단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때 기준이 있으면 기준되는 벤치마크의 수익률은 8%인데 내가 투자한 상품의 수익률이 10%가 나면 성공한 거고 기준으로 삼은 벤치마크가 12% 정도인데 내 펀드가 10% 났으면 수익률이 미비한 거죠.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벤치마크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벤치마크를 우리는 구성을 하고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벤치마크를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단기 채권, 중기 채권, 장기 채권의 비중을 나누고 또 신용 등급에 따라서 국고채, 통한채, 이게 무위험 채권이죠. 그 다음에 공사채, 은행채, 그 다음에 은행채 중에서도 AA 이상, 은행채와 AA 이상, 그리고 회사채 A 이하,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신용 등급별로. 위로 갈수록 신용 등급이 좋고 아래로 갈수록 신용 등급이 좀 떨어진다. 맞죠? 네. 그래서 단기이면서 국고채 통한채 3% 비중, 장기이면서 국고채 통한채 36% 비중, 그리고 또 하나 더 공사채 은행채를 장기 16% 비중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합쳐보면 100%겠죠. 그래서
벤치마크를 이러한 채권들로 구성한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해서 채권형 펀드의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하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러한 채권형 펀드의 운영 전략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펀드 운영 전략은 크게 듀레이션 운영 전략과 섹터 운영 전략, 그리고 종목 투자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고요. 투자하고 있는 채권들로 최대한 인덱스를 모방하게 하여 성과를 추정하는 전략을 인덱싱 전략이다라고 했습니다. 인덱스 펀드들이나 ETF들이 인덱싱 전략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투자 주체들입니다. 인덱싱 전략은 인덱스와 다른 성과가 나올 위험을 철저히 배제하는 보수적 투자 전략입니다. 인덱스가 뭐라고 했죠? 인덱스는 시장 전체를 골고루 담아가지고 분산을 엄청 해서 시장 수익률과 거의 같게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는 인덱스 펀드나 ETF들이 인덱싱 전략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철저하게 배제하겠죠. 엄청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위험을 철저하게 배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수익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수익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안전하게 운영한다. 그래서 보수적 투자 전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듀레이션 운영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이 약세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할 거라서 채권 가격은 떨어질 거니까 약세가 예상되면 전반적인 펀드 듀레이션을 벤치마크 듀레이션보다 낮게 가져가게 될 겁니다. 채권 시장이 강세가 예상되면 펀드 듀레이션을 벤치마크 듀레이션보다 높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전망 투자 전략을 지닌 펀드 매니저들의 주력 전략이 듀레이션 운영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벤치마크 듀레이션보다 낮게 가져간다라는 것은 벤치마크의 만기보다 낮게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이 되고 채권 가격이 낮아질 거기 때문에 듀레이션 위험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섹터 운영 전략입니다.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섹터들의 가격을 전망하거나 가치를 분석해서 만기별, 종류별, 크레딧별 섹터들의 비중을 조절하는 운영 전략입니다. 만기 조절하고 종류 조절하고 크레딧별 섹터들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만기 섹터 운영 전략입니다. 향후에 우수한 성과가 예상되는 만기 구간의 비중을 BM의 것보다 더 높이고 열등한 성과가 예상되는 만기 구간의 비중을 BM의 것보다 낮추는 방식 통해서 BM 성과를 초과 달성하려는 전략이 만기 섹터 운영 전략입니다. 그리고 바벨과 블렛을 오가는 전략을 나비가 펼쳤다 접었다 하는 것에 비교해서 버터플라이 전략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만기 섹터 운영 전략의 구성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일드 커브 플래트너 전략에서는 이렇게 일드 커브가 완만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드 커브 스티프너 전략에서는 이렇게 일드 커브가
가파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드 커브가 완만하다는 것은 수익률에 있어서 만기가 긴 장기의 비중이 장기의 수익률이 단기의 수익률과 비슷하고 수익률이 높지 않죠.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가격은 높다라는 거죠.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장기 채권의 강세라는 겁니다. 장기 채권의 강세. 그렇기 때문에 장기 채권의 비중을 늘린다. 단기 채권의 비중은 줄이고 이 얘기고요. 일드 커브 스티프너 전략에서는 수익률이 장기로 갈수록 굉장히 높죠. 그 말은 장기의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장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장기 시장이 약세라는 겁니다. 장기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장기 비중은 줄이고 단기 비중을 높인다. 이게 일드 커브 스티프너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기에 맞춰서 섹터 운영 전략이 되겠습니다. 만기 섹터 운영 전략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만기 섹터 운영 전략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의 바벨 포지션 전략과 블렛 포지션 전략을 보겠습니다. 바벨 포지션 전략은 단기의 비중을 늘리고 장기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블렛 포지션 전략은 중기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달라지는 예들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신용 섹터에 따른 운영 전략입니다. 우수한 성과가 예상되는 채권 종류나 신용 등급 구간의 비중을 벤치마크보다 높이고 열등한 성과나 예상되는 종류나 신용 등급의 구간은 벤치마크보다 낮추는 방식을 통해서 초과 달성하려는 신용 섹터 운영 전략이 크레딧 섹터 운영 전략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크레딧물 강세가 예상될 때 크레딧물이라는 것은 국고채, 통한채 이런 것은 크레딧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용 등급 받는 신용에 관련된 채권들이 강세 예상이 되면 이런 채권들의 비중을 늘려주고 무위험 채권, 신용물이 전혀 아닌 무위험 채권의 비중은 줄이겠다. 왜냐하면 크레딧물이 강세가 예상되니까 늘려야겠죠. 반대로 크레딧물이 약세가 예상이 되면 이런 크레딧물은 줄이고 무위험 채권을 비중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위험해지니까 안전한 무위험 채권들을 늘려나가겠다라는 운영 전략입니다. 복합적인 섹터 운영 전략입니다. 그래서 섞어 놓은 것들입니다. 스티프닝과 크레딧 강세를 섞었죠. 스티프닝 가팔라지고 장기가 약세, 수익률이 높아진단 말은 가격은 떨어지고 약세 시장에서 장기의 비중은 줄이고 단기의 비중을 늘릴 건데 그 중에서도 크레딧 강세가 예상되니까 요 밑에 있는 것들의 비중을 늘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은 이렇게
구성을 해 갈 것입니다. 이런 물량을 가지고 갈 것이다. 여기 안에 거를 가지고 갈 것이다. 반대로 이거는 복합적 상대가치 포트폴리오네요. 그래서 보시면 위에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가치 투자 철학을 지닌 펀드 매니저는 국채의 경우 장기물 섹터 가치가 우수하고, 국채의 경우에는 장기물 가치가 우수하고, 크레딧물의 경우에는 중기물 가치가 우수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철학자의 그 투자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달라집니다. 다음은 종목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채권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변의 채권들에 비해서 더욱 우수한 성과가 예상되는 채권 종목을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운영 전략입니다. 종목을 선택해서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가치평가를 통해서 저평가되는 채권 종목을 발굴하는 전략이고요. 가치투자 철학을 지닌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하는 전략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에서 채권의 소극적인 투자 전략이 아닌 것은 몇 번인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20초 시간 드릴게요. 예,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3번 교체 매매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체 매매 전략은 굉장히 적극적인 매매 전략이죠. 예, 나머지 회사채 매칭, 사다리형 만기, 국공채 면역, 현금 흐름 일치 전략 다 소극적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가치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이 되기 어려운 것은 10초 시간 드릴게요. 네,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1번 듀레이션 운영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듀레이션 운영 전략을 배웠죠. 그래서 듀레이션 운영 전략은 채권 시장의 약세가 예상되면 펀드 듀레이션을 BM 듀레이션보다 낮게, 그리고 채권 시장 강세가 예상되면 펀드 듀레이션을 BM 듀레이션보다 높게 가져가는 방식으로서 이거는 전망 투자 철학을 지닌 펀드 매니저들의 주력 전략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고 3번, 5번 문제에 답하라는 건데요. A 포트폴리오, B 포트폴리오, C 포트폴리오. A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장기물을 사고, 장기물을 사는 포트폴리오다 맞죠? 장기물을 사는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장기물은 장기가 강세가 예상이 될 때 사는 거기 때문에 일드 커브 플래트너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또 B 포트폴리오 보시면 단기를 많이 사는데 근데 크레딧물을 많이 사죠. 이렇게 하는 것은 크레딧물 강세가 예상되면서 스티프닝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D 포트폴리오부터 볼게요. D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와 장기를 많이 사죠. 단기와 장기를 많이 사는 것은 바벨 포지션이라고 했습니다. 1을 한번 볼게요. 1을 보면 크레딧물을
많이 사고 있죠. 그래서 크레딧몰을 많이 사는 것을 크레딧몰 강세 예상 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F를 보면 중기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기를 많이 사는 것을 블렛 포지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복합 포트폴리오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면 일드 커브 플래티닝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문제 앞에서 풀면 될 것 같고요. 4번, 5번까지 앞에 그 표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